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정복하거나 소유하거나 과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힘은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이자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유산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만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힘의 본질.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생각하는 강한 남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의 정의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현대 사회의 남성들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더 강해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압박. 소셜미디어는 완벽하게 연출된 성공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우리를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 빠뜨립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로 착각하고 외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는 갑옷을 입었지만 그 안의 맨몸은 상처투성이인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피부 자체를 강철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오늘날 당신이 겪는 가장 현대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전략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힘이란 외부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더 높은 직책, 더 비싼 차, 더 많은 팔로워. 사회는 이러한 외적인 상징들을 강함의 척도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99%의 사람들은 이 게임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저당 잡힙니다. 상사의 변덕, 시장의 등락, 타인의 변심에 따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아니라 노예 상태입니다.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상위 1%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위대한 교훈을 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그냥 비가 오는 것입니다. 약속이 취소된 것을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의 내면의 요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흔들리지 않는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 이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외부 세계의 어떤 혼돈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 통제의 이분법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100%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궁극의 도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입니다. 오직 이것들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날씨, 교통체증, 다른 사람의 의견, 경제 상황, 심지어 당신의 건강이나 명성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99%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기만 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합니다. 팟캐스트를 듣거나 하루를 계획합니다.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상처받는 대신 그 비판에 진실이 있는지 성찰하고 없다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과 효율성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놓아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인식은 현실을 창조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만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의 경험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99%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 또는 재앙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다른 인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해고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창업을 시작할 기회, 다른 분야에 도전할 기회, 자신을 재충전할 기회로 말입니다. 사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꿈으로써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재력으로 가득 찬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된 정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잠시 멈추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노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은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픔은 당신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99%의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분노가 치밀면 소리를 지르고 슬픔이 밀려오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과 자신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분노가 느껴질 때 그들은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왜일까? 그들은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현명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당신의 힘과 자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감정이 당신을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감정의 조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5번째 원칙, 장애물은 곧 길이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좌절하고 멈춰 섭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성가신 방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포기하고 다른 쉬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진전시킨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 상위 1%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문제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99%는 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1%는 좋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동료는 당신의 논리를 더 날카롭게 만들 기회입니다. 어려운 고객은 당신의 인내심과 소통 능력을 시험할 기회입니다. 실패한 사업은 당신에게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은 사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당신의 목적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장애물이 당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6번째 원칙,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강렬하게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루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의미 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죽음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사소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하찮아집니다. 메멘토 모리는 당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항상 원했던 그 일을 시작할 용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용기,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용기를 줍니다. 또한 이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공, 당신의 지위, 당신의 소유물, 이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일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당신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대로 사용하십시오. 7번째 원칙,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정점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일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끔찍한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껴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더 부유했다면, 만약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현실과 싸우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상위 1%는 현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춤을 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도 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조차도 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고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상실조차도 그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당신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며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합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주할지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사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모든 흉터, 모든 승리를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됩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원칙, 미덕은 유일한 선이다. 현대사회는 성공을 명예, 쾌락과 같은 외부적인 것들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들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관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선은 바로 미덕입니다.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4가지 핵심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능력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정의는 타인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과 쾌락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99%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들을 얻기 위해 미덕을 희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지혜의 부족,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며 용기의 부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의의 부족, 순간의 쾌락에 탐닉합니다. 절제의 부족. 하지만 상위 1%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덕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외부적인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미덕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 기준입니다. 미덕에 따라 사는 삶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깊은 만족감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줍니다. 외부의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당신이 쌓아 올린 성품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9번째 원칙, 악을 예상하라.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단련하는 매우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아침 그날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것, 교통체증에 갇히는 것,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까지.
왜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닥치면 그들은 충격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미리 정신적인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충격을 줄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한다면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우리에게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나서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최악에 대비하되 최선을 희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인 강인함의 비결입니다. 10번째 원칙, 타인의 잘못은 그들의 문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를 비난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고 며칠 동안 그 일을 곱씹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진실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기적으로 대한다면 그는 협력과 친절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들의 잘못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지와 불행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짖는 개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개에게 화를 내거나 왜 짖는지 설명하려 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개가 짖는구나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해칠 가치가 없는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뿐입니다.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평온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내면 요새까지 그들을 들여보내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의 핵심입니다. 11번째 원칙, 행동이 철학을 증명한다. 스토아 철학은 책상에 앉아 복잡한 이론을 논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전쟁터에서 매일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모든 원칙을 외운다고 해도 그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와의 거대한 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편안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계발 영상을 보고 잠시 동기부여를 받지만 다음 날이면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철학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지식을 삶의 변화로 이끌어냅니다.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 용기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 속에서 구현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더 잘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정적인 험담에 동참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성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철학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어떤 철학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배운 원칙 중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12번째 원칙,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고민, 나의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신훈련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하늘 높이 올라가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륙과 바다가 보이고 수많은 도시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사랑하고, 일하고, 죽어갑니다.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는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당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의 말은 얼마나 하찮게 들립니까? 이 훈련은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적절한 크기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 작은 실 한 오라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부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가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의 걱정이 당신을 짓누를 때,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연습하십시오. 잠시 당신 자신에게서 벗어나 더 큰 관점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들은 그 압도적인 힘을 잃고 당신은 평온 속에서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번째 원칙,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는 놓아주어라.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 연봉, 승진, 이 모든 결과들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시험 공부를 해도 시험 당일 컨디션이 나쁘거나 문제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결정권자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덫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자신의 초점을 바꿉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들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가 어떻든 자신의 노력과 의도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점수판을 보는 대신 공에만 집중할 때 최고의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매일의 노력, 매일의 훈련, 매일의 실천. 이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결과는 신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14번째 원칙, 침묵과 신중한 말의 힘. 현대사회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침묵은 종종 약함이나 무지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침묵의 엄청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란 신중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대화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혹은 자신이 똑똑해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 결과 실수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말하기 전에 듣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 때는 그 말이 가치가 있을 때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에 무게와 신뢰를 더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행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아끼십시오. 불필요한 논쟁, 험담, 자기과시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말해야 할 때가 오면 당신의 말이 중요하고 의미 있도록 만드십시오. 말을 적게 하라. 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하라. 에픽테토스의 이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15번째 원칙, 당신의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진실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품과 정신 상태가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불평하고 비관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천박한 농담과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정신도 점차 그 수준에 맞춰질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수동적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별 생각 없이 어울립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자신의 내면 요새를 지키기 위해 그 안에 들여보낼 사람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며 당신이 미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 반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이자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 요새의 문지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16번째 원칙, 자기 성찰의 의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실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자기 성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쉬고 잠드는 과정을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의 동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잘못을 고쳤는가? 어떤 유혹에 저항했는가? 어떤 면에서 더 나아졌는가? 이 과정은 하루 동안의 당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스토아 원칙에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감정과 충동에 휩쓸렸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왜 그랬는지 분석해 봅니다.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고듭니다. 이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집니다. 매일의 자기 성찰은 당신의 정신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17번째 원칙, 타인에 대한 의무와 공감. 스토아 철학이 자기 통제와 내면의 평화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기적인 철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이성은 서로 협력하고 돕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할 때 완성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타인을 돕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정의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스토아적인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이롭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편협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더 큰 목적과 연결되게 합니다. 당신의 강함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힘과 재능을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18번째 원칙, 단순함 속의 힘. 현대 사회는 복잡함을 숭배합니다.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선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부와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더 큰 집, 해외여행.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그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내면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삶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경험, 관계, 자기 성장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돈과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의미 없는 정보의 홍수. 이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삶이 단순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더 명료해지고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함은 약함이 아니라 정제된 힘의 상징입니다. 19번째 원칙, 현재 순간에 온전히 거주하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정신적 시간 여행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위 1%는 현재 순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현실임을 압니다. 그들은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그 향과 맛과 따뜻함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바람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고요하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행동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이것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닻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유령에게 당신의 현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마지막 원칙, 스토아 철학자는 완성품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 모든 원칙들을 듣고 압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스토아 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조차 스스로를 현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프로코프톤, 즉 진보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화를 낼 것이고 걱정에 빠질 것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당신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은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하지만 상위 1%는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훈련입니다. 강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원칙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진보를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가 이해하는 힘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근육이나 돈으로 강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품과 평정심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힘은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 당신의 선택, 당신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불안은 평온으로, 반응은 대응으로, 약점은 강점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 닿았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통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지혜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지성의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내면 요새를 건설할 시간입니다.